왜 먹을 때마다 말이 다른 걸까요? 사과가 몸에 좋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어릴 때부터 하루에 사과 하나면 병원 갈 일이 없다는 말도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막상 사과를 먹으려고 하면 말이 엇갈립니다. 공복에 먹으면 좋다, 아니다, 속이 쓰릴 수 있다, 위에 안 좋다, 장에는 좋다. 도대체 어느 말이 맞는 건지 헷갈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들이 생긴 이유는 사과가 누구에게나 똑같이 작용하는 음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과에는 식이섬유도 많고 수분도 풍부해서 장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도와주지만 동시에 과일산도 들어있어서 위가 약한 분들에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사과 먹고 속이 편해졌다고 하고 또 어떤 분은 먹고 나서 더부룩했다고 느끼는 겁니다. 특히 시니어분들께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공복 사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사과를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건 위에 안 좋다고 일부러 피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사실 이건 사과가 나빠서라기보다 내 위 상태와 그날 몸 컨디션에 따라 반응이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평소 위가 튼튼하고 아침에 속이 괜찮은 분들은 공복에 사과를 드셔도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위험이 있거나 아침에 속이 쓰린 편이라면 같은 사과라도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사과가 좋다, 나쁘다 말이 갈리는 이유는 먹는 방식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과를 단독으로 먹느냐, 다른 음식과 같이 먹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배고픈 상태에서 큰 사과를 한 개 다 드시면 속이 놀랄 수 있고 식사 후에 몇 조각을 천천히 드시면 훨씬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에 대해 말이 다른 건 누군가는 틀리고 누군가는 맞아서가 아닙니다. 몸 상태가 다른데 같은 기준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사과를 무조건 좋다고도 무조건 피하라고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 어떤 분께 사과가 잘 맞고 어떤 상황에서 조심하면 되는지 하나씩 차분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사과는 분명 좋은 음식입니다. 다만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좋다더라가 아니라 내 몸에 맞게 먹는 방법입니다. 다음에서는 사과가 왜 장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조금 더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사과가 장에 좋은 이유,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사과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변비에 좋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실제로 사과는 장 건강 이야기에서 빠지지 않는 과일이죠. 그런데 왜 좋은지까지 정확히 알고 드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막연히 섬유질이 많아서 그렇다고만 알고 계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과가 장에 도움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 때문입니다. 이 펙틴은 물을 만나면 부드럽게 젤처럼 변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 안에서 딱딱하게 굳은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배변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줍니다. 힘을 주지 않아도 화장실이 한결 편해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과가 장을 세게 자극하는 음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음식들은 먹으면 바로 장이 움직여서 설사를 하거나 배가 아픈 경우도 있는데 사과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장을 천천히 부드럽게 도와주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시니어분들처럼 장이 예민해진 분들께도 비교적 무리가 적은 편입니다. 또 사과에는 수분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변비는 섬유질만 많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물과 함께 들어가야 효과가 납니다. 사과는 씹어 먹는 과일이지만 수분 함량이 높아서 장 안에서 섬유질이 제 역할을 하도록 도와주는 조건을 같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처럼 즉각적인 효과는 아니어도 며칠 꾸준히 드시면 변이 부드러워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장에 좋다고 해서 사과를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과도 과일이기 때문에 당분이 있고 섬유질을 갑자기 많이 섭취하면 가스가 차거나 배가 더부룩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과일을 잘 안 드시던 분들은 더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는 많이 먹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가 좋습니다. 하루에 큰 사과 한 개보다는 반 개 정도를 나누어 드시는 게 장에는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껍질째 드시면 펙틴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지만 속이 예민하신 분들은 껍질을 벗겨 드셔도 괜찮습니다. 장에 좋다는 이유로 억지로 껍질까지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리해보면 사과가 장에 좋은 이유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부드럽게 도와주는 섬유질과 수분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서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혈당과 사과의 관계, 그 오해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사과 이야기를 하면 꼭 나오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사과도 단데 당뇨 있으면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질문은 정말 많이 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사과와 혈당에 대해 오해도 많다는 뜻이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과는 혈당을 급하게 올리는 과일은 아닙니다. 물론 단맛이 있고 당분이 들어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사과에 들어있는 당은 액체처럼 바로 흡수되는 형태가 아니라 식이섬유와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나서 혈당이 천천히 오르는 편입니다. 이 점이 주스나 설탕이 들어간 간식과는 큰 차이입니다. 문제는 사과 자체보다 먹는 방식입니다. 사과를 갈아서 주스로 드시거나 배가 아주 고픈 상태에서 큰 사과를 한꺼번에 드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씹는 과정이 사라지면 흡수가 빨라지고 혈당도 생각보다 빨리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이 걱정되는 분들일수록 사과는 꼭 씹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사과를 단독으로 먹느냐, 같이 먹느냐입니다. 사과만 단독으로 드시는 것보다 견과류나 요거트처럼 단백질이나 지방이 조금 있는 음식과 함께 드시면 혈당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사과 몇 조각에 호두 몇 알, 혹은 식사 후 디저트로 소량의 사과를 드시는 식입니다. 이렇게만 바꿔도 몸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시니어분들 중에는 그래도 과일은 무조건 피하는 게 낫지 않나 하고 아예 멀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양과 타이밍을 조절하는 게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하루에 사과 한 개를 다 드셔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반 개 정도를 나누어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혈당은 한 번에 얼마나 들어오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할 점은 사과는 혈당에 나쁜 음식도 만병통치약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몸 상태에 맞게 천천히 적당량을 지켜서 드시면 오히려 간식보다 훨씬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과 먹기 좋은 시간, 아침, 점심, 저녁 중 언제가 나은지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과는 언제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아침에 먹어야 한다, 밤에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말들 때문에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과는 시간 자체보다 몸 상태와 먹는 양이 더 중요합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아침에 사과를 드시면 상쾌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분도 있고 씹는 과정이 있어 잠든 장을 깨우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아침 공복에 속이 쓰리거나 위가 약한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럴 땐 사과를 바로 드시기보다는 식사 후에 몇 조각 정도로 시작하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점심이나 낮 시간에 먹는 사과는 부담이 가장 적습니다. 활동량이 있는 시간대라 에너지로도 잘 쓰이고 소화에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이나 위장 문제를 걱정하시는 분들께는 낮에 소량으로 나누어 먹는 방법이 가장 무난합니다. 그럼 저녁이나 밤에는 정말 피해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늦은 밤에 큰 사과를 한 개 다 드시는 건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저녁 식사 후에 몇 조각 정도라면 크게 문제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잠들기 직전에 드시면 위가 다시 일을 하게 되어 더부룩함이나 속쓰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사과는 아침에만 좋다거나 밤에는 절대 안 된다는 음식이 아닙니다. 내가 언제 가장 편한지 그리고 얼마나 먹는지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시간만 보고 억지로 드시기보다는 몸이 편안한 타이밍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에서는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사과 껍질 꼭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과는 언제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아침에 먹어야 한다, 밤에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말들 때문에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과는 시간 자체보다 몸 상태와 먹는 양이 더 중요합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아침에 사과를 드시면 상쾌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분도 있고 씹는 과정이 있어 잠든 장을 깨우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아침 공복에 속이 쓰리거나 위가 약한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럴 땐 사과를 바로 드시기보다는 식사 후에 몇 조각 정도로 시작하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점심이나 낮 시간에 먹는 사과는 부담이 가장 적습니다. 활동량이 있는 시간대라 에너지로도 잘 쓰이고 소화에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이나 위장 문제를 걱정하시는 분들께는
낮에 소량으로 나누어 먹는 방법이 가장 무난합니다. 그럼 저녁이나 밤에는 정말 피해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늦은 밤에 큰 사과를 한 개 다 드시는 건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저녁 식사 후에 몇 조각 정도라면 크게 문제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잠들기 직전에 드시면 위가 다시 일을 하게 되어 더부룩함이나 속쓰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사과는 아침에만 좋다거나 밤에는 절대 안 된다는 음식이 아닙니다. 내가 언제 가장 편한지 그리고 얼마나 먹는지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시간만 보고 억지로 드시기보다는 몸이 편안한 타이밍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에서는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사과 껍질 꼭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과는 대부분의 분들께 무난한 과일이지만 모든 음식이 그렇듯 몸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땐 억지로 드시기보다 잠시 조절하는 게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먼저 위가 약하신 분들입니다. 사과에는 자연적인 과일산이 들어있어서 위험이 있거나 속쓰림이 잦은 분들께는 공복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아침 공복 사과는 피하시고 식사 후에 소량으로 드시는 쪽이 훨씬 편합니다. 다음으로 배에 가스가 잘 차는 분들입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장에 도움이 되지만 평소 과일이나 섬유질을 많이 안 드시던 분들에겐 더부룩함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생사과보다는 익혀서 드시거나 양을 줄여서 천천히 늘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이빨이나 잇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과는 생각보다 단단한 과일이라 씹는 과정에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얇게 썰거나 살짝 쪄서 부드럽게 드시는 방법도 충분히 좋은 선택입니다. 중요한 건 사과를 먹고 나서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먹고 나서 속이 편한지, 더부룩한지, 화장실이 편해졌는지를 스스로 느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사과는 분명 좋은 과일입니다. 하지만 좋다는 말만 믿고 무조건 많이 드시는 게 답은 아닙니다. 내 몸 상태에 맞게 편한 시간에 적당한 양으로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음식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몸이 편안해지는가, 불편해지는가.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사과를 내 몸에 맞게 드셔보시길 바랍니다.